장사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 다들 한 번씩 해봤을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진짜 손님 미어 터졌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다들 막 불안하고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만석 찍고 줄도 서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 질문의 답을 제가 9번 망하면서 쌓인 경험이랑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친 사장들의 당 충전 시간. 오늘은 뭐 제가 망했던 경험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별로 안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나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매장은 제 인생에서 2번째로 창업한 매장이었어요. 상권이 진짜 별로였어요. 주차도 안 되고 유동인구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다 들어오는 손님 그냥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뭐 오픈하고 장사가 좀 잘 됐어요. 막 줄도 생기고 못 먹고 돌아간 손님들도 꽤 있고, 뭐 기적이라고 봐야죠 사실상. 근데 기적은 잠깐 왔다 가더라고요. 이게 운으로 잘 되다 보니까 안 될 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갑자기 막 매출 떨어지니까 원인도 못 찾고, 메뉴가 문제인가? 메뉴 리뉴얼하고 메뉴판 바꾸고 인테리어가 문제인가? 매장 가구 배치를 싹 다 다시 하고, 뭐 간판이 눈에 안 띄어서 그런가 간판 바꿔 달고 진짜 이것저것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결국엔 문 닫았죠. 왜 망했을까? 왜 망했을까? 그때 이유를 몰랐는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뭘 안 했을까요, 제가? 가장 중요한 걸 안 했더라고요. 뭘 안 했을까? 마케팅을 안 했어요. 뻔하다고요? 아니, 마케팅을 했다고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면 어떻게 마케팅을 하면 좋을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때 저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진짜로 믿고 있었어요. 인스타그램 켜서 뭐 사진 올리고 영상 찍고 영상 올리고 좋아요 30개, 50개, 100개씩 달리면 뭐 그거 좋다고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잘하고 있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마케팅이 아니에요. 그냥 일기 쓴 거죠, 일기. 남이 쓴 일기, 뭐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1도 안 궁금하잖아요. 우리 가게 잘 돼요, 오늘도 열심히 했어요, 혼자만 뿌듯해하는 일기. 그냥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알아주겠지. 멋있게 포스터 싹 이렇게 딱 붙여놓고 게시글, 인스타 게시글 쓰면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지. 뭐 착각 속에 살았던 거죠. 근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마케팅 해도 망할 가게는 망한다. 맞는 말이에요. 뭐 본질이 없으면 결국 뭐 버티기 힘든 것도 사실이니까. 지금 당장 돌아가잖아요. 저는 인스타 스폰서드 광고 먼저 돌릴 것 같아요. 그때 그래도 인스타가 좀 잘 세팅이 돼 있었던 편이라서 인스타 광고만 좀 돌렸으면 손님들이 알아봐 줬을 텐데, 그냥 광고 돌리는 게 멋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멍청한 생각이죠. 아니, 대기업도 마케팅하고 잘 나가는 회사들을 다 마케팅하고 어떻게 손님들한테 더 알릴까,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작은 변두리에 있는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매장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줄 거다? 와, 진짜 착각 속에 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뷰노트 체험단을 무조건 부를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반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체험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 리뷰노트 체험단을 부르라는 이야기는 50팀, 100팀 막 이렇게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딱 20팀만 부르면 돼요, 오픈 초반 때. 근데 그러면은 그분들이 우리 매장에 와서 식사를 하고 실제로 리뷰를 남겨줘요. 근데 우리 브랜드를 검색해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네이버 플레이스에다가 사진 아무리 이쁘게 해놔도 그런 정보성 글이 없으면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꼭 리뷰노트, 지금 만약에 우리 매장 블로그 게시글이 좀 많이 적다, 그리고 우리가 요청하고 우리가 알리고 싶은 뭔가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생면 파스타 전문점이다, 내 갔는데 웨이팅해서 먹어야 된다, 아니면은 여긴 이 메뉴가 맛있다, 사장님이 정말 자신 있는 메뉴를 추천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체험단 분들한테 작성해달라고 좀 요청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는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뭐 여기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메뉴도 자신이 없으니까 한두 개만 팔아야 되는데 막 3개, 5개, 막 6개, 7개 이렇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블로그 체험단은 오픈과 동시에 거의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스폰서드 광고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냥 그것도 막무가내로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스폰서드 광고 할 때 인스타 세팅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스토리 하이라이트에 올리는 것들 있잖아요. 뭐 메뉴라던가 찾아오는 길이라던가 우리 브랜드의 정체성이라던가 이런 게 충분히 뒷받침돼 있어야 되고, 게시글도 어느 정도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는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메뉴랑 공간 사진 정도는 최소한으로 올려놓고서 설득을 해야겠죠. 근데 인스타 광고에 맞는 매장이 있고 네이버 광고에 맞는 매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좀 장사해본 경험으로는 연령대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매장 브랜드 키워드를 검색량을 보잖아요. 그럼 30, 40대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 분들, 10대 분들 손님도 저희가 꽤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인스타 보고 찾아오시고 스레드 보고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뭐 그때로 돌아가면 인스타라고 했지만 지금 상황에는 저는 스레드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스레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스레드로 월 매출 500만 원을 올린 적이 있어요. 돈 진짜 한 푼도 안 쓰고 마케팅 비용 안 쓰고. 근데 시간을 좀 많이 썼어요. 하루에 1시간씩 우리 브랜드 딱 올만한 사람들 해시태그를 검색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진짜 1시간 동안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댓글, 대댓글을 다 달아주고 다녔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좀 힘내라.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브랜드 계정이어도 한 번쯤 궁금해서 들어가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케팅은 연속적 노출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에 한 번 노출된다고 손님은 오지 않아요. 인스타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막 5번, 10번씩 봐야 오게 되는 거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근데 같은 컨텐츠로 여러 개를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은연중에 어떤 멋있는 그 광고를 봤다고 쳐요. 뭐 젠틀몬스터 선글라스를 진짜 멋있는 걸 낀 인스타 게시물을 하나 봤다고 쳐요. 그럼 그거 본다고 사고 싶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젠틀몬스터라는 거를 이제 천천히 인식하게 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번 보고 두 번째 봤는데 이 선글라스 뭐야? 이쁜데? 하고 보니까 젠몬이야. 아, 이게 젠몬이야. 이게 젠몬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음식점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뭔가 공간 사진이 올라왔어. 공간 이쁘다 하고 그냥 넘겼어. 음식 사진 올라왔어. 이거 뭐야? 딱 들어와 봤어. 이거 저번에 이거 거기네. 공간 되게 이뻤던데. 이렇게 인식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게시글 중에 하나 저장됨 누르고 그 저장됨 보고 나중에 켜봤다가 오게 되는 거고, 그러다 네이버 지도에 즐겨찾기 해놓고 이번에 어디 여행 갈 건데 한번 가볼까? 우리 사는 동네네? 여기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속성과 이 설계를 굉장히 잘 해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브랜드 되게 디테일하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좀 나중에 한번 구독자분들만을 위해서 한번 풀어볼까 해요. 아니면 다음 영상에 한번 제가 올려보도록 할게요. 되게 반응이 좀 좋아야 올리지. 근데 이것도 뭐 반응 안 좋으면 올릴 것도 없고, 좋아요랑 알림, 구독 설정을 해주셔야 제가 올릴 수가 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야 제가 또 이걸 하는 맛이 또 있으니까. 그러면 마케팅을 근데 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매장 그 상태나 있잖아요. 뭐 가게 본질이랄까? 저는 이게 완벽하게 시스템화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장님들이 이제 뭐 그람수에서 레시피 해놓고 만드는 법 정도 만들어 놨다, 이게 매뉴얼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게 매뉴얼이 아니라 행동 양식 하나하나까지 다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통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A부터 Z까지 얘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처리해야 될 업무 목록이라던가 냉장고 관리 상태며, 그리고 이 팀원과 팀원 간의 역할 분배며, 뭐 발주 체크리스트며 미장 리스트며 포지션별로 다 나뉘어져 있어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뒷단에 받쳐주는 회사의 시스템이 없으면 저는 그건 결국엔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매장 하나 운영하는 거는 상관없죠. 매장 하나 운영하면은 사장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계속 같은 퀄리티로 음식 맛 뺄 수 있고 같은 서비스를 소비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으면은 뭐 그거는 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서비스를 우리 브랜드만의 뭔가 좋은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면 대개 서비스라고 했을 때 그냥 평균적으로 20, 30, 20, 30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나아요. 누구나 친절할 수 없을 거면 그냥 평균적으로 친절도가 낮은 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선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를 갈 때 바라는 기준치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막 롯데월드나 뭐 에버랜드 가가지고 그 아마존 익스프레스인가? 그 뭐 이게 배 타는 거 막 이렇게 춤추면서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바라는 어느 기준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치에 못 미치면은
되게 실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실망을 안 할 건덕지를 만들고 그냥 브랜드 가치가 우리는 여기까지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브랜드다라는 걸 명시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치가 없으면은 소비자들은 헷갈려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가서 우리가 친절을 바라지 않잖아요. 그 저렴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맛있고, 거기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브랜드는 어느 포지션에 위치해 있는가, 그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맛, 평균화. 두 번째로 서비스, 평균화. 하여튼 본질을 꼭 챙기고 마케팅을 때리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본질 없이 마케팅 때리면 결국에는 수명은 더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명이. 왜냐면은 마케팅 때리는데 비용이 나가잖아요. 비용 태워서 소비자들이 한 번 와요. 근데 한 번 온 고객들이 두 번 안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마케팅 비용 그냥 화공에 뿌린 거거든요. 그냥 돈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케팅을 하고 한 명의 고객이 왔을 때 우리 매장 테이블 단가, 객 단가가 3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고객님이 3만 원을 소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객님은 300만 원짜리 고객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고객님을 대해야 돼요. 고객님이 와서 우리한테 300만 원어치 결제한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럼 그분한테 우리가 대하는 태도로 300만 원이나 우리한테 주셔. 3만 원짜리 고객님이 100번 방문하면 300만 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고객님이 10번, 100번 죽을 때까지 오게끔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서 서비스 영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업하고 음식 빼고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그래서 팀원들하고 수익을 같이 쉐어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 고객님들한테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직업의식을 처음에 있어도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흙 퍼먹어도 요리하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인생에 돈이 너무나 중요하고 돈이 너무 필요한 거야. 주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돈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이 팀원들의 삶도 보존해주고 이 사람들의 직업의식과 그 직업의식을 넘어서서 이 사람들의 삶을 보존해주기 위해서는 이 수익을 쉐어해서 고객님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게끔 이 인센티브 구간을 잘 설정해 놓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맛있는데 망하는 가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어머니랑 청양에 갈 일이 있어서 청양에 갔다가 뭐 좀 웃긴데 그 옛날에 그 부모님 세대 때는 그 한의원 이런 데 아니고 그냥 되게 애매한 이상한 시골 무슨 도사님 같이 생기신 분이 침을 놔주는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침을 맞으러 갔다가 다시 오는 길에 무슨 오리고기집을 어머니가 같이 열려있는 데를 들어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진짜 특이한 경험을 했었던 게 오리 그 두루치기인가 뭐 이렇게 되게 단호박도 들어가고 이렇게 막 주물럭 같이 해서 나왔거든요. 그 오리 요리가 진짜 아직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맛있는 요리였거든요. 근데 두 번째 갔는데 그 맛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 안 가게 됐죠. 그러다가 뭐 우연히 제가 청양을 또 갈 일이 있어서 운전해서 가는데 거기가 이제 대로변 쪽에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권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맛의 편차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맛 때문에 가던 집이 맛의 편차가 생기면 여기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맛 때문에 가는 매장이 아니라 뭔가 분위기나 어떠한 거기 있는 사장님을 보고 가는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맛이 좀 흔들려도 돼요. 왜냐면 거기는 사장님이랑 뭐 대화하러 간다던가 분위기 때문에 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 브랜드가 확실하게 밀고 있는 게 정말 맛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편차가 업앤다운이 굉장히 적어야 돼요. 편차가 커버리면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운영 중인 매장에는 어떤 마케팅 전략을 쓰고 계신가요? 요거는 비밀인데 예전에는 일단 앞전에 제가 오픈 초기 때 했던 마케팅을 좀 여러 개를 좀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저도 이거를 다른 브랜드 걸 보고서 좀 따라한 거예요. 유머 채널들 있잖아요. 유머 계정들, 인스타 유머 계정들이 보면은 광고비가 엄청 싸요. 거기가 게시글 하나당 10만원? 5만원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보통 릴스 막 찍어서 올려주고 예전에 맛집 사진 찍어서 올려주는 뭐
어디 지역 땡땡 맛집, 땡땡 맛집 이런 거는 막 30만 원, 50만 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유머 채널이랑 그때 당시에는 단가 차이가 3배, 막 6배 차이가 나는데도 마케팅 효과가 엄청 좋았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꺾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음식 사진을 올리는 게 아니라 뭐 지금 이 시국에도 줄 서서 먹는 웨이팅 맛집이라고 해서 표지를 해놓는다던가 아니면 되게 웃긴 걸로 해놓고 뒷단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마케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무슨 삼성전자에서 밥으로 나왔대, 뭐 빵으로 나왔대,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에서 나온 그걸 하고 뒷단에 자기네 브랜드들 로고 막 이렇게 해서 띄우고 하더라고. 와, 그거 보고 이 정도 해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구나 좀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건 스폰서드 광고는 여전히 쭉 하고 있어요. 계속 새로운 게시물 만들어서 올려서 그거 광고하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인스타 계정을 운영을 하다 보면 같은 거 올리기가 되게 거부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거 올렸던 거 또 올려야 돼? 우리 시그니처 메뉴가 만약에 뭐 갈치조림이에요. 근데 갈치조림집에서 올릴 게 갈치조림밖에 없잖아요. 사실 뭐 사이드를 올릴 수도 있지만. 근데 이 갈치조림을 계속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노출시키고 계속 갈치조림인데 다른 컨텐츠로 찍어서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뭐 우리가 조회수 1000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전 국민이 몇 명일까요? 5천만 명이에요. 근데 5천만 명 중에 조회수가 1000만 나왔다고 해서 전 국민이 알지 않거든요. 그러면 계속 올려도 결국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게시글이나 우리 영상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느낌의 같은 뉘앙스의 것을 올리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부감 갖지 마시고 일단 계속 생산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우리 브랜드의 스토리텔링이나 브랜드 관점으로 되게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같이 쓰면 좋겠죠. 근데 저희 팀은 그거를 좀 잘 같이 녹여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영상으로 마케팅이나 뭐 브랜딩 관련해서 딱 편집 깔끔하게 해서 거기에 되게 정보성으로만 한번 딱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구독 꼭 해주시고. 장사가 안 되는 가게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한 가지는 뭐라고 보세요? 저도 그 경험이 없어서 이거 이야기하기 좀 어렵네요. 왜냐면 저는 장사가 안 됐던 매장을 아시다시피 정리를 되게 빨리 하는 편이에요. 지금 장사가 안 되고 계시고 만약에 이거를 정리를 해도 내가 할 일이 있고 어느 정도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장사를 하는 이 목적을 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막 50만 원, 100만 원씩 매달 까먹고 있으면 내가 여기에 매몰 비용을 생각하지 말고 빨리 털어내고 차라리 다른 곳에 가서 일을 배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매달 50만 원씩 적자가 난다고 생각했을 때 연간 600만 원 적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연간 600만 원을 까먹는다고 보면 안 되고 기대 비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급여가 어딜 가서 일해도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매달 300만 원씩 까먹고 있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럼 연간으로 쳤을 때 3600만 원을 까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내 삶을 위해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뭐 여기 나가는 임대료가 비싸지 않다면 뭐 5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라면 그냥 그걸 떠안고 권리금을 어느 정도 받고 싶으면 그냥 월세 내면서 다른 일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돈 버는 그 250만 원보다 더 큰 가치는 사실상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는 매장에서 여기가 왜 잘 되는지 계속 연구하고 쳐다보고 남 밑에서 뭔가를 하는 거를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조건 배운다. 내가 배워서 해낸다.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내 배움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저도 배움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장당 5천만 원씩 해서 24년도 기준 막 17억 했어도 계속 배우러 다녀요. 강의비만 몇백만 원씩 쓰는 것 같아요, 연간. 왜냐면은 나보다 잘한 사람들,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만 했는지 보면 내 사업에 붙일 수 있는 거,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놓치고 가면은 인생을 정말 많이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고, 전 50살, 60살, 70살, 80살 돼도 계속 책 읽고 계속 뭔가를 배우러 다닐 것 같아요. 80살 되면 85세의 연륜을 또 배울 수도 있고, 80살 되면 또 20, 30대 애들이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력을 가르쳐주는 강의도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어리다고, 나보다 나이 많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보다 나은 점이 뭔가 있는지 더 보고 그거를 배우러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장사하시고 이 추운 날씨에 손님도 많이 없어서 힘드실 텐데 이 영상이 좀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장사하면서 그런 생각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기회는 다시 오더라고요. 너무 지금 안 좋은 상황에 매몰돼 있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혹시나 너무 힘드시면 차라리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진짜 도와드릴게요. 제가 거기 이메일을 남겨놓던 아니면 뭐 카카오톡 채널을 파서 남겨놓던 할 테니까 지금 많이 힘드시면 꼭 연락 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장사를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그게 포기가 아니고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포기가 아니라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사람만 있으면 기회는 다시 옵니다. 무조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우리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성공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살아서 주변 사람들과 조금 더 많이 대화하고 조금 더 많은 감정적으로 교류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도 장사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